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의 뜻을 모았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중립금리 수준에 빨리 도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휴전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더욱 고립시키고 이란 위협에 집중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예고하면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완성차 업체 중 지난해 매출액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미국계 브랜드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시각 9만 1,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22일 역대 최고점인 99,800달러와 비교하면 약 8%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전날 트럼프의 고율 관세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밤사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점진적 금리 인하에 좀 뜻을 모아주고 있는 모습 나와줬는데요. 섹터 흐름을 좀 보자면요. 아마존이 3%,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2%를 상승하는 등 이 빅테크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AI 반도체에서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비트코인이 연일 조정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92,000달러 선이 붕괴가 됐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간밤 12%가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밤사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완화가 됐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60일간의 일시 휴전안이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세 보였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소식 속에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남북 경협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AI 차르라는 직책을 신설할 것이란 보도가 또 나오게 되면서 AI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엔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 비용을 정부의 의료보험에서 직접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을 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다시 한번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방산주와 은행주들의 약세에 0.5%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15%, 어제의 낙폭을 다소 줄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지금 이 시각 2,5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 위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틀 연속 매물 쏟아내고 있는 기관이고요. 외국인 오늘도 역시 코스피 시장에는 돌아올 줄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14%,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6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700선 돌파에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오늘은 좀 기관이 매물 담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매물 모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여전히 현재 35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또다시 다우와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로 양대 지수가 물들어 있는 모습이 관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드론 관련주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스크의 발언 때문일 겁니다. 이 그동안의 유인전 투기는 정말 비효율적이다, 굉장히 돈 낭비다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방산 산업들이 좀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은요. 이 방산 업체들 중에서도 드론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금 시각 드론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주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만나볼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달이네요. 이제 연말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일단 미국장은 제 예상대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죠. 자, 미국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참 답답해요. 미국장만큼만 잘 조금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자, 미국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다우존스 돌파가 됐고요. 돌파가 되니까 S&P 500도 돌파할 거라 그랬죠. 자, 돌파됐습니다. 돌파된 거고. 나스닥도 이제 돌파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뭐 상관없이 미국장은 미국장대로 나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잘 가요, 얘네들은. 그리고 연말장 이후에서도 계속 내년에서도 올라갈 생각인데 중간에 잠깐 흔들 수는 있어요. 잠깐 흔드는 게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흔들어도 또 미국장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트럼프라는 과거 1기 때 그래 왔기 때문에 그때에서 보여줬던 시장에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주가를 어떻게든 멱살 잡고 땡겨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장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어제 얘기 드렸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강세의 흐름도 좋고 근데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래도 테마주들의 흐름 그리고 좋은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오늘도 종목들이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우리나라 시장 답답한데 오늘 왜 코스닥이 929개나 떨어져야 되죠? 미국장이 신고가를 가고 있고 계속 올라갈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돈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야 너무 장이 좋다. 미국장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올라가겠지 하고 무턱대고 막 덤벨 들고 막 강하게 들어오고 야 너도 샀냐? 나도 샀어. 그럼 너도 사야지. 야 종목 안 샀더니 지금 상한가 갔네. 야 급등했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다들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위기 아닙니다. 에이 뭐 설마 올라가겠어? 미국 시장이나 해야지. 뭐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겠어? 또 떨어지겠지. 올라갔으니까 또 박살나겠네. 아유 무서워서 못 사겠네. 대부분이 지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가는 것도 잘 가요.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주 잘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에 반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벼들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갖고 있는 애는 잘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또 그런 쪽에 어디가 몰렸냐면 바로 남북 경협주죠.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제 직접 대화를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떴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라고 떴는데 과거에서도 비슷했죠.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막상 만나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만나고 나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항상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막상 만나게 되면은 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흔들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드론주들도 강하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유인전 투기를 드론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F-35 비싼 데다가 설계도 잘못됐다. 사실이죠. 굉장히 비싸고요. 고장도 많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머스크가 미국 국방 예산부터 손대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방산주들은 흔들렸지만 드론주들은 강했던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남북 경협주이면서 드론 관련주이면서 과거 이제 지뢰 제거 DMZ 그 38선 DMZ 비무장지대 거기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 관련주라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남북경협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 지금 이 시각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이 투탑에 모두 속한다니까요. 저까지 참 어떤 종목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이 유망주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퍼스텍. 이 퍼스텍이 또 드론 관련과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지금 시각 퍼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81%, 역시나 오늘 2% 이상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뛰어오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되고요. 3,29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좀 주목받는 테마는 다 엮여있는 퍼스텍이죠. 이 방산주여서 저희가 잠깐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앞으로는 좀 이 퍼스텍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퍼스텍 지난번 11월 7일 날에도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추천해드렸었는데 사실 그날 퍼스텍 말고 제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제이션 시스템이 그때에서 이제 약간 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있어서 그거 말고 퍼스텍을 선택했는데 제이션 시스템은 어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어쨌든 제이션 시스템도 드론 관련주이면서 뭐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쪽은. 어떤 드론 관련주로서 지금 잘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퍼스텍도 못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테마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죠. 과거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도 한 2, 3년 됐을 거예요. 2, 3년 전에 퍼스텍이 제일 강했습니다. 강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DMZ, 지뢰 제거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오늘 남북경협주 관련주들 뭐 일신석재 좋은 사람들 상한가 같고 인디에프 상한가 같고 그럼 이거 좋은 사람들 뭐 이런 뭐 옷 관련주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남북 연락소 그 폭파 사건 이후에서 지금 뭐 거기 있는 기업들 다 빠져나오고 거기 뭐 남는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도 없을걸요 거기? 왜 움직이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전혀 상관없는데 얘네들 주가가 이래요 주식이. 인디에프하고 일신석 뭐 신원 이것도 저거잖아요. 이것도 이거 지크 회사 이거거든요. 그 정장 회사 신원, 인디에프 뭐 다 옷 관련주들인데 얘네들 공장 거기 없어요 이제 다 폭파되고 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움직이는 거죠? 웃기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엮여서 가는 건데 그냥 세력들이 매집해 놨고 지금 이슈가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정상회담 하기 직전까지는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으면 움직이는 건데 퍼스텍은 이유도 있어요. 얘네들은 지뢰 제거 로봇을 진짜로 만들고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하고 좀 머스크 지금 드론 뭐 F-35 엄청 비싸거든요. 거의 비쌀 때는 1조 정도 했었고요. 쌀 때도 뭐 8천억, 7천억 잘 팔질 않죠. 일단 조단위 할 겁니다 아마. 확실치는 않은데 되게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싼 F-35. 다른 나라에 잘 팔지도 않습니다. 잘 팔지도 않는. 어쨌든 그런 이제 그거를 대체해서 드론은 상대적으로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 드론 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드론 관련주 같이 엮여 있는 쪽이니까 차트도 괜찮습니다. 바닥주예요. 지난번에 퍼스텍 제가 전략 드릴 때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야 된다 그랬죠. 이슈는 붙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공략할 때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이슈는 충분히 붙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의 가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1월 18일 휴마시스 1,72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9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1,950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이어서 20일과 21일 현대약품 3,625원,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2일 오성 첨단 소재 1,446원, 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입니다. 바로 25일 하나마이크론 1,19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6일도 오성 첨단 소재 1,452원, 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오성 첨단 소재.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볼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짜볼 거고요. 또 가장 많은 기대 모아지고 있는 퍼스텍.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대마 관련주들 때가 되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어차피 바닥에 있어서 크게도 안 흔들려요. 오늘도 아침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어제도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워낙 바닥에 있어서 오늘 1.6% 빠지지만 지수가 지금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은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갱신을 하고 있고 연말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흔들려도 트럼프가 알아서 시장을 땡겨 올릴 겁니다. 어제 나왔던 의사록이나 연준의 그 얘기도 들어보면 경기가 탄탄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서 얘네들이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의사록 내용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해도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뭔가 경제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미국 날아가게 생겼는데 큰일 나게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야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야 내릴까 말까 야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천천히 내리면 내리지 뭘 어차피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트럼프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돈을 열심히 풀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미국장은 좋다는 거. 그래서 미국장 흔들리면 미국 주식은 싸게 사는 기회고 우리나라 시장은 나쁜 점은 미국장 저렇게 잘 가는데도 안 가는 게 나쁜 점이지만 단점이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바닥인 애들이 땅굴을 파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지하실 안 팝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도 미국장이 저렇게 좋을 거기 때문에 땅굴 파고 저점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게 튀는 거죠. 남북 경협주들도 그러시다가 튄 거예요. 그러다가 인디에프는 언제부터 이번 달부터 지난 달부터 급등했습니까? 계속 옆으로 행보하다가 움직이지도 않다. 갑자기 튀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들도 다 비슷합니다. 안 움직이다가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갑자기 이슈 트고 급등했듯이 오성 첨단 소재도 지금 미국에서 내각을 구성을 해서 사람들 뽑아가지고 뭔가 정책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이슈를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또 미국에서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또 급등 나오겠죠? 그때 잘 파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급등 명중 종목. 자, 오랜만에 이제 또 중국에서도 판매한다 그러고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 아나운서님한테 들었겠지만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하여튼 돈을 대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샤페론 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안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급락은 없잖아요. 거래도 마르고. 자, 여기 위에서 제가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오히려 더 내려와서 이쪽 3,500원 이하로 떨어지기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3,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3,500원, 3,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반등 나올 겁니다. 만약에 못 사갖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무섭거든요. 이게 자꾸 올라가면 사고 싶은데 자꾸 내려가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한 3,000원쯤 내려오면 사볼만 해요. 이쪽 내려오면. 근데 이제 계속 내려오면 못 사고 계속 올라가면 쫓아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쫓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도 무서워하지만 미국 시장은 좀 달라요. 미국 시장은 내려왔다 싶으면 사면 먹고요. 올라가는데 급등했는데 쫓아 들어가도 먹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올라가다가 욕심 때문에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갔으면 물려갖고 손실 나는 게 아니고 물렸는데도 수익이 나고 좀 싸다 싶어도 들어가도 수익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다 싶어갖고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가면 진짜로 불나방처럼 타 죽어버리고
떨어져 갖고 싸다 싶어서 들어가면 지하실 2층, 3층, 5층, 100층, 1만 층까지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은 없을 텐데 일단은 정상적인 흐름이니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 보세요. 또 다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퍼스텍 11월 7일 날에 한번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오늘도 갖고 나왔죠. 13.8% 그때 당시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퍼스텍. 그때 당시 11월 7일이니까 이제 눌림목 주고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올 때쯤 공략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13.8%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 3,270원 줬던 자리는 비슷하죠, 자리가? 그래요. 지금 다시 오늘 표적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때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 정도만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아까 뭐 설명은 했지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매매로 앞서서는 16% 수익 내오고 그 뒤에서 바로 25%의 수익 달성을 했는데 이슈는 또 나온다. 전저점 지지 잘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또다시 마리화나에 대해서 뭔가 다시 좋은 얘기를 다시 뱉어줄 거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 자 3,30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자, 이것도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게 없죠. 일신석재로 봐도 일신석재 여기서 이렇게 해서 튀었거든요. 남북경협주로. 퍼스텍도 남북경협주입니다. 과거에 지뢰 DMZ, 지뢰 제거 로봇의 이슈가 되면서 한때 강하게 움직였던 적도 있고 이때예요, 이때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바로 그 DMZ 이슈가 있을 때에서 강하게 움직였을 때고 그다음에 드론, 여기가 아마 드론일 겁니다. 드론 이슈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래서 얘는 뭐 미사일 관련주이기도 하고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 자체가 뭐 그런 사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관련주가 여러 가지 엮이는데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차트가 떠 있질 않아요. 바닥에 있죠. 제가 이걸 제이시언 시스템하고 11월 7일 날에 두 개 고민을 했어요.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비슷하죠. 많이 올라간 거 없이 밑에 있고.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무슨 양자 컴퓨터인가 뭐시인가 해갖고 막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뭐 드론이다 뭐 하고 급등 나오고 그래서 이 드론 이슈가 되길래 이게 이슈가 한번 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11월 7일 날도 퍼스텍을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도 11월 7일 날 한번 방송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이 시스템 갖고 올라 하다가 이거 말고 퍼스텍 선택을 했다고. 근데 그거나 이거나 뭐 결과론이지만 얘가 먼저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텍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은 남북경협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퍼스텍은 남북경협주로는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점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저점 지지하고 다시 얘도 거래가 실렸어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앞에 거래가 실렸고 이 두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매매할 때에서 항상 앞에 거래량이 있는가 없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누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돈으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렇죠? 팔아먹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단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올리려면 얘네들이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직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없을 때 흔들 때 저점 매수 해놓으면 뭐 조만간에 남북경협주들 이슈들 나오겠죠. 오늘 종목들이 뭐 일신석재 고가를 돌파하고 강하게 지금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며칠 더 가겠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정상회담을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슈가 떴으니까 당분간은 지금 거래량 패턴을 볼 때는 일신석재라든지 좋은 사람들 거의 공장 없을 텐데 어쨌든 뭐 이쪽하고 그다음에 뭐 신원 요런 애들이 지금 이제 오랜만에 움직였단 말이죠. 인디에프 얘도 상한가 같고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지금 다 지금 뭐 북한에 지금 공장 있는 거 없을걸요. 다 나왔을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남북경협주로 엮을 수 있는 쪽은 뭐 DMZ라든지 지뢰제거라든지 이런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 어쨌든 뭐 관련주들이 지금 어쨌든 이유도 없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퍼스텍도 이유 없이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일단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지뢰제거 로봇 혹은 뭐 남북경협주 퍼스텍 드론 관련주 퍼스텍 다 이슈가 다 있었던 종목이니까
이 바닥에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공략을 하면 이쪽으로 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퍼스텍 표육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퍼스텍 3,3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가장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문을 좀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소록수 들어와 있네요. 11,250원 또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각 소록수 보겠습니다. 1.1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8,500원 선에 거래 중인 소록수.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거래가 없고 횡보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은 빠지진 않아요. 많이 지금 고점에서는 많이 빠졌고요. 올해 뭐 7, 8월 달만 하더라도 뭐 30%나 떨어진 종목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러니까 장점은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지하실로 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올라가지도 않죠. 거래량도 말라버렸고 이때 당시 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 그렇죠? 없죠. 없고 관련된 종목들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되어 있네요. 조명기구, LED, 형광등, 에너지 사업, 해외 분야, 뭐 터널, 한국도로공사, 뭐 터널 안에 들어가는 뭐 조명이나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래서 주력 제품이 LED, 형광등, 실외등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북한에 북한에 LED를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남북 교주 엮이면 지금 상한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횡보할 것 같아요. 11,200원까지 올라오려면 참 이게 우리나라 장이 좀 답답한 게 미국 장이 저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막 폭등하고 돈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막 사우디에서 막 돈 막 내 돈 가져가 하면서 막 1,000조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야 우리도 주식 사야지 한국 주식 싸네 하고 막 2,000조 들어오고 미국에서 한 5,000조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만으로 올리고 막 8,000으로 올리고 막 그러면은 종목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들이 막 여기저기 다 들어가면 소록수에도 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들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다 탈출하고 있어요. 돈들이.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만 되는 것들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죄다 보면은 뉴스 나오는 것들, 이슈 있는 것들, 일정주들 위주로만 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돈들이 마르니까 사람도 건강하고 막 살도 막 포동포동하고 그럴 때에서는 상처도 잘 났는데 피도 없고 막 착 말라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렇죠. 영양실조 걸려 있으면 막 손가락 다치면은 막 잘 낫지도 않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올려줄 만한 지금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든 한다. 급락은 안 나오고 어차피 팔 사람들 다 판 것 같고 장도 안 떨어지니까 떨어지진 않는데 올라갈 일도 지금 이슈로는 어렵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죄다 저기 드론이나 뭐 방산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AI나 일단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이슈 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요. 그쪽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뭐 11,000원대면은 11,250원. 25% 손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9,500원에서 10,000원에 놀았잖아요.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 13% 정도 손실이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이슈에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아니면 조만간에 트럼프 정부에서 그 마리아나 얘기 나오겠죠. 마리아나가 뭐 그 정도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쪽들 아니면 다음 달에서 뭐 레캠비라든지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약
당뇨병이 아니고 치매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제 그쪽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바라보면서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하면 좋을 텐데 얘는 그냥 뭐 10,000원 정도에서 종목 교체. 지금 당장 교체한다 그러면은 뭐 남북기업주나 드론 관련주가 유리하겠죠.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애경 케미칼 들어와 있네요. 최근 정말 이 중국발 공급 테러라고도 좀 할 수가 있겠죠. 이 테러에 가장 휘둘리고 있는 게 바로 철강 그리고 화학주가 아닐까 좀 싶은데요. 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발언에도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하게 되면서 2.64%가량 내린 8,100원 선에 거래 중인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미 매수가 자체도 좀 상당히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 들어가셨는데요. 점점점 차트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에 이건 좀 아닌데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반등 기회 언제가 좀 바닥이라고 보실까요? 자, 시장을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돈들이 많을 때에서는 그냥 많이 빠지면 순환 매도 나오고 잘 올라가는데 지금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피가 지금 한정돼 있어요. 온몸에 피를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피가 지금 없습니다. 피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온몸에다가 다 이걸 공급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종목들은 다 강하게 움직이는데 일부 종목들은 저렇게 약합니다. 그럼 강한 종목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방향 자체가 차트를 보면요. 지금 얘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되어 있죠.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션 시스템처럼 생겼어요.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쫓아갈 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그냥 약하다라고 차트가 얘기하잖아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나는 잠자고 싶어. 난 내려가고 싶어. 라고 지금 차트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 가격도 보니까 잠자고 싶어. 난 내려갈 거야. 하고 있는데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말 그대로 아주 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나는 잠잘 거야.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잖아요. 정상입니다. 더 내려가겠죠. 잠을 자고 싶으니까. 차트가 잠을 계속 자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잠을 안 자고 싶으면 위에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무섭게 나는 날아다닐 거야 하면서 막 폭등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자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그냥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강한 애들 그런 애들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어봤자 잘 안 올라올 거예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계속 내려가는 차트니까 다행히도 뭐 15,000원, 2만 원에 물려가지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뭐 최근에 들어가갖고 뭐 물려봤자 20%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손절하고 차트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에 있는 차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돌려놓은 거니까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지금처럼 시장에 피가 모자른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한전기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 그리고 15%인데요. 지금 시각 한전기술 0.9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만 7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아직까지는 좀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면서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른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올게요. 자, 좀 전에 봤었던 애경케미칼은 잠을 자고 싶은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는 아닌데요. 횡보하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한번 강하게 상승했었던 게 2021년도고요. 조정받고 지금 박스권 자리를 가고 있는데 수렴형이죠.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거래도 안 들어오고 지금 안 가는 것뿐입니다. 안 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들고 가겠다 그러면 여기 전저점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러니까 66,000원, 65,000원 자리를 안 깨면 보유해도 될 만해 보입니다. 좋게 보는 부분들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다라는 게 좋게 보는 부분이고 조금 그래도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은 거래가 한번 실렸다가 안 들어와요. 거래가 없어요. 지금 몇 개월쯤에 말랐는데 거래가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 움직이기에는 거래량도 없고 일단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제일 단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냥 지루한 것뿐.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조만간에 거래 실리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라고 지금 얘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다음 저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만나볼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인데요. 23,1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 주셨네요. 현재 2.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6,330원. 오늘 좀 시장 흐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낙폭이 과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계속해서 추세 이탈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좀 받고 있는 현재 코츠 테크놀로지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설계해볼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차트 볼게요. 여기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매매적인 관점에서. 왜 깨지면 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 전저점, 그다음 거기도 깨지면 여기 전저점, 거기도 깨지면 이쪽으로.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지니까 일단 버틸만은 합니다만 깨지게 되면 여기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서는 17,500원 정도에 공략했거나 오늘 공략했을 때에서는 전저점이 깨지면 그냥 뭐 5%, 7% 깨진 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잘못 들어가서 그냥 손절됐고 나서 7% 정도에서 그냥 자르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저점이 깨져버리면 왜냐면 7%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8%, 19%, 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28%, 일로 빠지면 마이너스 36%. 여기서 사도 그런데 지금 사신 가격대가 23,100원이에요. 여기거든요. 여기면 요쯤인데 지금 손실이 대략 29%고 조만간이 깨지면 33%가 되고요. 거기 손절 못하면 마이너스 40% 가고요. 거기로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47% 되고요.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53%.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옵니다. 뭘 종목을 잘못 잡아가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0% 간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되려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50%까지 빠질 만큼의 하락세를 보니까 대략 한 2배를 보거든요. 종목 하락수를 보면 엔비디아가 한 20에서 25% 빠지면 아니죠. 지수가 나스닥이 한 20% 빠지면 엔비디아도 한 40% 빠집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러니까 종목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 보면 코츠 테크놀로지처럼 이런 식으로 30%, 40%, 50% 빠지는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20에서 25% 빠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 안 나옵니다. 나스닥이 그렇게 나올 거면은 다우도 그렇게 나올 거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풀어버리거나 트럼프가 난리를 쳐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겠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좋은 장에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좋은 장에 잘못 잡아갖고 불과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가까이가 지금 깨진 상태에서 저점이 깨지면 마이너스 40%, 50%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나오는 게 참 저도 참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약하다는 걸 보면서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심하지는 않는데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유해야 돼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까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등 주게 되면 이게 만약에 미국 주식이고 이게 만약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고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요. 3, 4월 달에 감사 시즌도 있고 그때서 항상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건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은 800억밖에 안 되지만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은 상패는 안 당하겠네요. 일단 전저점 자리 보세요. 11,000원. 그러니까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손실이 작았으면 저점 여기 바로 전저점 깨지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DB 하이텍 들어와 있습니다. 47,000원에 10%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DB 하이텍 바로 보자면요. 2.23%가량 내려서게 된 32,9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최근에 이 DB 하이텍이 이 소액주주들 관련해서 이 KCGI 고소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강성구 펀드인 KCGI가 최근 소송 공방을 좀 벌여왔던 DB 하이텍 소액주주연대에 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이 주주연대 측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 공모 의혹에 대한 검찰 고소 그리고 금융감독원 진정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받아쳤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흔들려지고 있는 이 DB 하이텍 앞으로의 해결 방안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이것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었는데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반도체주들이 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게 혼자만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도 혼자만 이렇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 저런 상황이니까 반등주 시작하면 일제히 좀 올라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네요.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차트는 뭐 아까도 애경 케미칼처럼 내리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잠을 자고 있잖아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나는 잠을 자고 싶어. 내려갈 거야의 모습인데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근데 반도체는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애경 케미칼과 좀 다르죠.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는 나스닥 기술주는 워낙 또 강하게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여기서 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티시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다시 주워 담고 있고요. 47,000원 거기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IT 섹터들이 엄청 올라가기를 좀 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IT주들도 뭔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47,000원이면 희망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또 간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이의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M7이 일제히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히나 강세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 오늘 제가 바로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비즈니스 이 관리에 있어서도 AI가 드디어 큰 영향을 좀 차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Microsoft's AI agents for Dynamics 365 span finance, supply chains, and customer servic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이나믹스 365라는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주로 하나의 영역, 뭐 재무는 재무, 영업은 영역 이런 식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다이나믹스 365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재무, 그다음 공급망,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다양한 이 영역들을 전사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AI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이 다이나믹스 365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게요. 지난 19일이었죠. 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4 마이크로소프트 아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 다이나믹스 365에 포함된 10개의 이 자율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대리인, 비서를 의미를 하는 10가지의 프로그램을 현재 가지고 왔는데요.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것부터 또 고객 서비스, 영업, 그리고 재무 등 이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대행해주는 에이전트가 무려 10가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좀 다른 점은요. 사람들은 이 각각의 부서에 사람들이 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사적인 어떤 협력들이 조금씩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다이나믹스 365가 전사적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그만큼 가능하고요. 또 자동화 측면에 있어서도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간밤에 한 가지 또 이 투자자분들을 불안하게 만든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아웃룩의 접속 장애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최근 반복해서 클라우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을 텐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봐주고 계실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간간히 이제 설명했었고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 윈도우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 윈도우 그러니까 해적판들도 있고 유로로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못 쓰게끔 그러니까 화면을 검게 한다든지 인증이 안 되면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유로로 쓰질 않으면 못 쓰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쓰고 있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요 10, 윈도우 뭐 11, 11 뭐 여러분들이 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코파일럿이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쓰다 보면 코파일럿 실행하겠냐고 계속 뜹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믿어와서 싫다고 아니요 아니요를 누르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가는 거죠. 음성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찾고. 근데 이거는 무료 버전이고요. 유료 버전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영업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계산하려 그러면 세무서에 맡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가 다 해줘요. 말만 하면 월급 계산도 다 해주고 모두 다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편리한 시대가 된 거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이 되는 시대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것만 있느냐, 뭐 걔네들이 소프트웨어가 뭐 윈도우하고 뭐 엑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시대가 되니까 자, 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은 대기업들이 갖다 쓰겠죠. 공짜로 못 씁니다. 뭐 개인들은 무료로 이렇게 쓰다가 뭐 이렇게 뭐 잡으러 오진 않는데 기업들은요 무료로 쓰다가 거기에 걸리면 본사에서 찾아와 갖고 일단 뭐 돈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용으로 쓰면서 돈을 내야 되고 개인들은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서 이제 막 무료로 다운 받아가지고 막 뭐 크랙인지 뭐인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근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갖다가 아마 그것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인공지능 이 이슈가 계속 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넘어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전날까지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애플 넘어갈 거라 그랬죠. 넘어가기 이제 직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졌지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거고 또 뭐 블랙웰 2, 3, 4, 5, 7 지금 200 내놨으니까 다음은 뭐 300 내놓을 거고 350 내놓을 거고 400 내놓을 거고 뭐 계속 나오겠죠. 계속 걔네들은 나올 건데 일단 애플도 전고점을 돌파할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전일까지 4,966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5,000조 이제 곧 넘어가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2등이 이제 엔비디아, 3등이 1위, 2위 애플,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1위, 2위, 3위거든요. 1위 테슬라, 2위 엔비디아, 3위가 이제 애플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전고점 돌파하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사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위치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옆으로 충분히 했고 나스닥도 넘어가게 생겼고 다운 이미 넘어갔고 S&P 500도 넘어갔고 애플도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으니 저는 얘도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테슬라 내려오면 사야지. 그렇죠. 내려오면 사야죠.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놓쳐가지고 아니면 미국 주식을 지금 저는 처음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는 그 하드웨어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기계를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GPU, 그래픽 카드를 파는 건데 걔는 그걸 파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받아다가 가공을 시켜가지고 뭐라는 거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거고 하여튼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 죽고 나서도 100년, 200년, 300년 뒤에서 계속 이쪽이 발전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전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박스권 바닥을 잡아놓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니까 이거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종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도 따져도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든 지금 이게 얼마냐면 4,447조랍니다. 이 종목을 얘기하는데 뭐 설마 뭐 이 종목이 뭐 상패를 당하겠습니까? 뭐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이슈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 미국에서는 나올 거라서 거기다 인공지능 다 푼다면서요. 그 법안들 다 푼다면서요. 뭐 위험성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원래는 제재를 가하려고 했었던 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인공지능 싹 다 푼다 그랬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이쪽으로 머스크가 옆에 지금 요지에 단단히 있기 때문에 이쪽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쪽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정부 내에서 그러면 얘도 국가를 돌파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 주식은 뭐 그냥 발에 걸리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 정도로 미국 장은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잘못 걸리면 아까 봤죠? 종목들 한 달 만에 30% 빠지고 지금 40% 빠지게 생겼고 50% 빠지게 생긴 거 보면 그럼 올라가긴 하느냐?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근데 미국 주식은 에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에이 애플인데, 에이 테슬라인데 그 믿음 자체가 틀립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은 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뉴욕 증시 이상대로 신고점 돌파 진행 중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드론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퍼스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